29번 어법 문법 문제 두 번째 파일입니다. 자, 4번. 4번을 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4번의 출제 의도는 뭐냐? 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일 때도 역시 비슷한 성격이겠죠. 출제 의도는 수일치 잘했냐? 그리고 얘가 가리키는 게 정확히 뭐냐? 알아 보이냐? 이런 게 이제 출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놈이 가리키는 명사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명사가 만약 단수라고 되어져 있다면 it 같은 걸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복수로 되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다가 it 쓰면 큰일 나요. they 같은 거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it가 가리키는 게 뭔가 이제 찾아 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because there is high likelihood that it would be interested in killing you. 여러분들을 해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그러면 얘가 정확히 가리키는 건 likelihood 어떤 가능성일까요? 아니죠. it가 가리키는 건 뭐냐? 여기 있는 이거예요. unfamiliar or foreign 이라는 형용사들이 지금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해주는 something입니다. something. 무엇인가 얘 지금 단수로 돼 있잖아요. 단수로 돼 있으니까 단수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4번은 잘못된 게 없구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 가지고 한 번만 더 어차피 문법 우리 설명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뭐 12분에서 한 10분에서 12분은 넘어간다 생각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법 설명은 뭐 좀 긴가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 말만 딱 하고 최대한 짧게 해보려니까 자 우선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something, anything, 또 nothing, 또 그래요. everything 뭐 이런 놈들 있죠. 그래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또는 뭐 one으로 끝나는 거 또는 뭐 body로 끝나는 거 somebody, anybody, nobody nobody인데 nothing 이게 뭐지? 아 그냥 잘못 썼구나. 지우면 되지 뭐. 자 nothing 또는 nobody, no 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하는 이렇게 끝나는 명사들 있죠. thing 또는 body 아니면 one 이렇게로 되어 있는 이런 명사들 보일 때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후지수식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들어보시면 우리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듣고 네, 내 생각이 약간 좀 좋지 않았네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 뭐 수험생들 중에 something special 이 술 이름을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네, 주류 이름 중에 옛날에 요새도 이 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옛날에 어렸을 때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나온 양주가 있었어요. something special. 요새도 이 술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산 우리 국산 양주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생각이 나네요. something special. 이거 형용사고요. 이 형용사가 뒤에서 something이라는 걸 후치 수식해준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주류 광고 아닌 줄 알 거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something special 이거 기억하시면서 형용사가 늘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해주는데 그러한 명사가 something만 있는 게 아니라 anything, nothing, everything thing으로 끝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body 또는 one 이렇게가 있구나도 같이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relate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make라는 사역동사죠. 그래서 일단 make라고 돼 있을 수 있는 거는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로 되어져 있으니 makes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make. 그런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they라는 주어가 있을 때는요. 이게 복수면 복수 동사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apples, 애플이 여러 개일 때는 s 붙이잖아요. 또는 펜이 여러 개일 때는 s 붙이잖아요. 베이비, 아가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베이비즈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때 복수, 이거 복수니까 s 붙이는 거 아닌가요, 쌤? 복수니까 s, 이거는 명사잖아.
이건 명사야, 명사. 이건 동사고. 동사는 주어가 여러 명, 복수일 때는 s 붙이면 욕먹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복수하고 동사, 복수란다, 참. 동사하고 명사하고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복수라, 얘는 복수가 됐는데, 복수 동사가 됐는데, 사역동사, he made her smile every day. 이게 사역동사의 특징이죠. 사역동사가 있으면 이 사역동사는 우리가 목적어가 있을 때 그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동사가 일단 첫 번째로 이거 동사라고 그 중학교 2학년 때만 그렇게 말해요. 동사 원형 이렇게. 중3만 가도 저거 말 달라집니다. 원형, 부정사. 이런 말로 말이 약간 달라져요. 동사 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쓰임이 하도 많으니까 그 쓰임을 안 정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 부정사래요. 어쨌든 간에 동사 원형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또는 빠르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이제 배워나가실 건데 어쨌든 동사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자리가 to smile 이렇게 돼 있는 거 안 된다는 거고요. 요 목적어가 3인칭 단수니까 smiles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ake us relate 여기는 동사 원형 모양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뭐라 말한다고요? 원형 부정사 이런 말을 써요. 자,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문장의 형식, 1형식, 2형식 이거 얘기를 하면서도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이런 말을 썼고요. 타동사 이런 말을 썼습니다. 또는 선행사 이런 말을 썼고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 또는 뭐 원형 부정사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 왜 이런 말들을 썼냐? 제가 이런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썼겠습니까? 문법이 저도 문법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놈의 문법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뭐 영어 회화하는 거에 별로 도움도 안 되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려다 보니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다 보니 영어를 설명하는 모든 강사들이 이런 말들을 막 쓰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막 쓰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안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 그 특수 용어들을 이해를 하고 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법 시작하시려면요. 우리 지금 어차피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파일이지 않습니까? 문법을 공부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용어부터 정리하세요. 천천히 용어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수동사 이런 말을 설명하는 강사가 쓴다면 나는 단수동사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단수주어 이런 말을 쓴다면 단수주어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선행사 나는 선행사를 찾을 수 있는가? 다음 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진행형 또는 그건 뭐 현재 분사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현재 완료, 가정법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면 나는 이것들을 이해를 하는가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용어부터 시작하시면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5번까지 전체 29분에 해당되는 문법 얘기는 차근차근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속이 후련하지 못하시고 질문이 남는 분들은 댓글 또는 개인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칠게요.